자,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자, 고난도 문제 이제 이어서 나갈 건데, 21번이 사실은 문제 형태가 되게 친숙한 것 같지만 낯설어. 그 이유를 찾아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문제 형태들은 개수의 합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개수들이 부호가 뿔맛뿔맛 왔다 갔다 하는 애를 찾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짝수 번째 있는 아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홀수 번째 있는 아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근데 얘는 밑에 아래 첨자가 짝수인 애들이 나왔는데 부호가 똑같지가 않아. 그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그 문제 유형 같은데 도대체 왜 처음 보지?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 문제 유형이니까 그 틀 안에서 냈을 거야. 근데 성질이 뭐냐면 두 개마다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1을 넣었던 거야. 마이너스 1이 홀수가 들어가면 홀수가 한 개,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짝수 거듭 제곱이 들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두 칸마다 뿔맛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짝수 중에서도 두 칸마다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칸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배운 중간고사 범위 내에 네 칸마다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누가 있어?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그 단위 있잖아. 걔를 넣어볼 생각을 하면 스타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x에 i를 넣을 건데 사실상 이 문제는 i를 넣을 수 있느냐 그것보다 넣어서 그 뒷과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정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의 목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부터 넣어볼게. 칠판이 이게 지금 3m가 넘는 칠판이거든? 근데 이것도 부족할지도 몰라. 그래서 글씨를 조금 줄여보든지 좀 잘 나눠서 한번 적어보는 걸로 할게. 조금 잘 안 보이거나 하더라도 잘 적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다가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할게. 일단 첫 번째 x에 그래서 i를 넣어볼게. 근데 i를 넣을 건데 i의 성질은 어떻냐면 i의 1제곱은 얘고 i의 2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은 1이 돼. 그러니까 4개마다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식. 얘들아, 이 식을 일단 하나 적어 놓을게요. x의 50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4로 나눈 몫인데, 얘들아, 요것처럼 순서를 좀 바꿔서 적을게. a0, a1x 플러스 땡땡땡 49까지 간다. 그 다음 뒤에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i가 들어가면 i의 50제곱은 4번씩 돌다 보면 48까지 가고 2개가 남아. 그럼 두 번째 i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여기 i 플러스 4에다가 a0, a1x가 아니고 i를 넣었죠. i. 그 다음에 i 제곱이니까 이거 보면서 쓰세요. 그래야 쉽잖아. 마이너스 a2. 그 다음 마이너스 a3i. 그 다음 플러스 a4 하면서 다시 여기부터 계수 뒤에 x가 들어간 모양들이 반복이 될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여기 옆쪽으로 안 쓰고 밑으로 좀 적어줄게. 자, 플러스 a4, 플러스 a5i,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i. 사실 더 안 적어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고 49번째까지 가니까 여기 두 번째 라인에서 끝난다는 이야기야. 앞에 예쁘게 좀 적을까? 48, 49i 여기서 끊기고 뒤에 플러스 r 이게 생긴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걸 그러니까 넣는다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해날까가 더 포인트야. 그러면 생각을 하면 돼.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공부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i를 넣고 그리고 정리해서 한 번에 여기다가 좀 적는 걸로 할게. 그럼 일단 자, x에 마이너스 i를 넣을 건데 마이너스 i는 한 번 넣으면 그냥 얘야. 그 다음에 두 번 넣으면 마이너스 이거 1이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i를 한 번 넣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i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i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되지. 큰일 날 뻔했어. 마이너스 i 곱하면 플러스 i가 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4번 곱하면 다시 적어야겠다. 여기 플러스 1이 돼. 그죠? 됐어요? 나도 헷갈리게 적으면 나도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다시 마이너스 i를 50번 넣을 거야. 그럼 4번마다 어쨌든 반복되니까 48번째, 49, 50 1로 오면 되지. 똑같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i를 넣고 있어. 마이너스 i 플러스 4에다가 a0. 자, x에 마이너스 i를 넣었거든요. 마이너스 a1i.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보면서 가면 되지. 마이너스 a2 플러스 a3i. 그 다음 a4. 이렇게 반복될 거란 말이야. 여기 밑에도 아래 첨자만 바뀌면서 형태 반복성을 살려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땡땡땡 48 49 마이너스 49i 이렇게, 그리고 뒤에 r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잘 한 다음에 우리가 원래 그 문제 유형처럼 적당히 더하고 적당히 빼서 제가 나오게 만들면 끝납니다. 다 왔어. 여기 한 부분 전개하기가 핵심이야. 자,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일단 이 첫 번째 i를 전개를 할 건데, 자, 마이너스 2는 하고 문제는 여기지, 여기. 얘가 봐라. 여기 지금 길다란 얘를 보면 여기랑 여기는 얘네들로 표현되는 애들이네? 어씨, 좀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니? 자, 그 두 번째 밑에 아래 첨자 짝수인 애들만 뽑아서 적으면 얘네들은 뒤에 i가 안 붙은 애들이야. 그리고 밑에 아래 첨자가 홀수인 애들을 보니까 전부 다 i가 붙어 있어. 그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니까 나도 정리를 할 때 그렇게 맞춰서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럼 일단 i를 갖다가 여기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전개하지 마시고요. i를 갖다가 일단 a0, 마이너스 a, 플러스 a4, 마이너스 a6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드디어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i를 갖다 놓고 a0, 마이너스 a2, 플러스 a4, 마이너스, 그만 적을게. 플러스 a 48 이렇게 적으면 돼.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i를 갖다가 똑같이 i를 이번에는 i가 붙어있는 애한테 a1 i 마이너스 a3 i 플러스 a5 i 마이너스 a7 i 이쪽에다가 전개를 하면, 얘들아 i가 뒤에 있으니까 i를 전개하면 앞으로 i를 다 묶어내. 그럼 뒤에 i가 다 정리가 될 거 아니야. i를 다 뽑아내. 그럼 앞쪽에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 자,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자, i가 지워지면서 a1 마이너스 a3 플러스 a5 마이너스 땡땡땡, 그 다음 마지막 홀수 누구냐면 플러스 a49. 와, 2개 했어. 2개 더 나왔어. 자, 이번에는 4를 갖다가 비슷한 이치로 a0 마이너스 a2 이렇게 전개를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4를 뒤에 i한테 전개를 할 거야. 4를 갖다가 a0 마이너스 a2 플러스 a, 그만 적게 a48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를 똑같이 이 홀수 아래 첨자 갖고 있는 애한테 전개를 하는데 i가 붙어 있으니까 i를 그냥 뽑아내면서 전개할게요. 그러면 4, 2 a1 마이너스 a3 요 모양 그대로 나오게. 느낌이 오니? 자, 그리고 뒤에 더하기 r 있었다. 더하기 r 이렇게 됐지? 자, 두 번째. 우와, 절반 했어. 자, 또 해요. 자, 마이너스 2. 자, 는 이제 할 수 있어? 마이너스 i를 전개할 거야. 뒤쪽에 없는 애, i 없는 애 a0 빼기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48 이렇게 하나 하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i 아직 안 끝났잖아. 마이너스 i랑 i가 붙은 애를 전개할 건데 얘들아 A1으로 정리되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 마이너스 i를 그냥 뽑아내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i에다가 여기 뒤에 마이너스 i를 뽑아내면서 여기를 그냥 A1 모양으로 맞춰 나가게. 일부러 얘네랑 맞출 거야. 그럼 마이너스 i를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A1 빼기 A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49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 잘 따라오시죠? 일부러 모양을 맞추고 있어. 그래야 문제를 깨끗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얘 끝났어. 4를 전개할 거야. 4를 갖다가 더하기 4 A0 마이너스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48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4를 갖다가 마이너스 A1I 얘네랑 만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A1으로 예쁘게 같이 정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 I 자체를 앞으로 뽑아낼게요.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 I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4I로 바뀌어. 그 다음에 A1 빼기 A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49 잊지 마. 뒤에 R이 있어.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여기 밑에를 살짝 쿵 지워볼게요. 자리가 없어요. 지웁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다 똑같아. 다 똑같잖아. 그리고 얘 뭐야? 와, 질문에 있어. 너무 신이 나. 얘들아, 길다란 거, 복잡한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심리체감상? 치환하면 쉬워, 치환해서 풉시다. 이제 헷갈리는 거 다 끝났어. 자, 이 부분을 X로 치환을 할게.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얘도 X예요. 얘도 X고요. XX. 그리고 얘들아, 얘를 Y로 치환할게. 요 라인에 있는 애 요거 Y. 요 라인에 있는 얘 X로 치환할게. 한 번 더 적고 실수가 안 나오게 정리를 할게요. 1번을 다시 적어. 마이너스 2는 I, X, 마이너스 Y. 얘들아, 여기 X인데 혹시 이거 같이 다시 정돈해도 되겠어? 되니 안 되니? 그냥 할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그냥 더할게. 이 둘을 더해. 그럼 마이너스 4야. 그냥 더할게.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더할 거잖아. 더할 거야. 얘가 IX, 얘 마이너스 IX. 이거 지워져. 와, 지워지네? 더할 거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똑같으니까 이놈이 두 개 생겨. 우리 항상 이거 풀 때 더하고 빼면 어떤 놈은 지워지고 어떤 놈은 두 개씩 생기는 거였잖아. 그래서 2배 하고요. 자, 마이너스 Y가 두 개 생겼어. 이렇게. 됐지? 가로 안 닫을게. 어차피 나오면 두 개씩 나올 거니까. 여기 4x, 4x. 더할 거야. 그러면 4x가 두 개가 생겨야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y. 마이너스 4y 더할 거야. 지워져.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r. 얘도 두 개잖아. 이렇게 쓰자. 오씨, 엄청 간단해졌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x 플러스 r이야. 1차식 같은 애로 바뀌었어. 자, 뺄 거야. 다 왔어. 빼면 똑같아. 없어져. 자, 뺄 거야. 이번에는 IX에서 빼기 IX니까 IX가 두 개가 생기잖아. 이렇게. 그 다음 똑같아. 뺄 거야. 지워져. 똑같아. 뺄 거야. 지워져. 자, 반대쪽에 여기 부호만 달라. 뺄 거야. 얘가 두 개 생겨. 4IY 이게 두 개 생겨. 뺄 거야. 똑같아. 지워져. 없어. 그럼 이거야. 얘가 0이야. I가 뽑혀 나와. 0이야. 그치? X 플러스 4Y는 0이야. X를 찾아야 돼. 일단 X를 남겨볼게. 불편하지만 남겨볼게. 어쩔 수가 없지. Y는 마이너스 4분의 X. X를 구해야만 하잖아. 그럼 여기다 넣을게.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만났어. 플러스 4X 플러스 R. 얘는 4분의 17X. 오! 17X를 물어본 이유가 있네. 마이너스 17X를 물었어, 사실상.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 구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R은 4분의 17X야. 나 마이너스 17X 구할 거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할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R. 이거 하면 마이너스 17X가 나와. 그러면 얘가 답이다. 얘 뭐예요? 8 플러스 4R. 있겠지, 답에? 어딨지? 우와, 5번이야. 됐지?
노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넣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경험 한 번 하면 되게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본 친구랑 안 본 친구의 차이점이 생겨. 그러면 사실은 보면은 이 문제가 나오면 진짜 완전 땡큐인데 사실 이 문제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이 문제 그대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그치만 얘들아, 식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생각 자체는 모든 단원 내에서 너희가 수학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습관, 생각들이야. 그러니까 정리해 나가는, 내가 이거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게 너네한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러하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겠니? 라고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요. 너희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런 생각들을 다른 문제 푸는데 자꾸 적용을 해 나가야 너희도 더러워 보이는 문제를 깨끗하게. 얘 봐라. 얼마나 지저분하니. 근데 이걸 그냥 막 전개했다고 생각을 해봐. 똑같아 이게 보이겠냐고. 일부러 옆으로 안 적고 아래로 라인 맞춰 적은 거야. 눈에 더 직관적으로 그나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맞춰 적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바뀐다? 중학교 문제로 바뀐다? 답이 나온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22번. 얘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인 것 같고요. 우와, 갈게. 자, 일단 양수 A가 있어. 얘들아, 저런 조건 무시하지 마시고요. 양수 A야. 그 다음에 0 이상 3 이하에서 정의된 2차 함수, 축이 고정이 안 돼 있는 문제네.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를 잘라나가면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 아래로 볼록이고 x는 a가 축이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0과 3이 잘리는 케이스의 최소는 얘가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을 포함하게 이거든 아니면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든 사실상 최소값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이 A를 끼고 있다면 당연히 최소는 A에서 결정이 난다.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 그 다음에 0과 3이 옆으로 빠졌어. 이러면 최소값은 0에서 결정난다야. 그래서 케이스를 3개로 나눠서 푸는 문제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노랑이부터 가보면 3이 A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3A 이렇게 놓을게. 등호는 사실 경계선 역할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넣어도 상관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은 F 3이 결정해. 그러면 9 마이너스 6A 플러스 2A 제곱이 되고 얘가 17이 되는 A를 찾아라. 요거이고요. 자, 마무리하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2A 제곱 마이너스 6A. 자, 넘어가. 마이너스 8은 0이야. 그러면 2 날려. 그러면 따라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신나서 둘 다 체크도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지. 저기 조건 범위 있었잖아. A가 3보다 클 때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풀이를 깨끗하게 잘 적어나가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풀이를 적어, 식을 적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아직 고1인데도 식을 못 적어. 미치겠지. 여기서 답은 4예요. 두 번째, 이번에 케이스는 뭐가 포인트였어? 저 A가 0과 3 사이에 낑겨 있을 때. 그럼 뭐라고 적을래? 0보다 처음에 양수였잖아. 등을 넣으면 안 되겠네. 필요가 없잖아. 필요가 없어. 3인 등호는 저쪽에 안 썼으니까 여기다 쓸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양수였잖아. 그럼 얘들아 마지막 이 연두색 케이스 A가 0보다 왼쪽, 즉 음수인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조건 때문에 원래 3번 했어야 되는 문제를 2번만 해도 되게 너무 친절하게 바꿔놓았죠. 자, 그러면 여기만 하면 되네.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어디서 결정나냐면 꼭지점에서 결정이 난다. 꼭지점 계산 빠르게 할 수 있죠. 자, A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얘가 17이 되는 이거지.
그러면 a 제곱이 17이 되는 이니까 a가 뿔마루트 7인데 이 범위 조건에 맞춰서 이거를 뿔마를 안 적어도 문제고 그 다음에 범위 조건 안 하고 얘를 둘 다 답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 그럼 이 케이스 안에서의 답은 루트 17 되느냐? 루트 9네. 안 된다. 답이 여기서는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는 A가 4여야만 한다. 그러면 A가 4일 때라고 이렇게 주면 좋을걸. 이렇게 말을 줬다는 거네. 여기까지 해석이 들어가면 A가 4다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A를 구해라가 아니야. 뭐냐면 fx의 저럴 때 A가 4일 때 fx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거네. 그러면 얘들아 A가 4였잖아. 요거 한 번 더 적을게. 그릴게. 여기가 지금 4였단 말이야. 근데 범위를 0부터 3까지 이렇게 자른다면 최대값은 0에서 결정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x a가 아까 4였어요. 얘가 8이 되고요. 제가 4였어요. 32가 돼요. 그러면 f0의 값은 30이다. 최대값 f0 32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32. 됐지? 넘어갈게요. 고비가 지나면 고비가 와. 사실 23번보다 24번이 난이도가 더 높죠? 해석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해석을 잘하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지지만 해석을 못하면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길어져.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일단 포인트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라는 저 범위가 그냥 의미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가 t랑 여기가 t 플러스 2면 얘네들 구간에 어이구 분필이 이렇게 됐어. 얘네 둘 구간의 간격이 두 칸이야, 두 칸.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정수 기준 한 칸, 두 칸. 두 칸 간격으로 잘려나가고 있는 정역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t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잘 봐. 이 정의역을 볼 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면서 두 칸 갈 건데 t가 2일 때까지 보는 거니까 여기 2부터 t가 1일 때니까 여기 끝자락 사실상 여기 4까지. 사실상 우리는 함수를 요 범위 내에서만 보고 싶다. gt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볼 때 fx를 해석할 때 사실상 x의 범위를 여기부터 저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 요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 다른 색으로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를 잘라서 이제 과연 저 두 칸의 의미랑 그래서 최대 최소 합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라는 게 포인트잖아. 자, 일단 여기서 써볼게. 위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여기 축이 얘들아 잘 봐. 여기가 축이 1이야. 그러면 두 칸마다 잘라서 갈 거야. 근데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거잖아. 그럼 만약에 t랑 t 플러스 2가 요렇게 있어. 이거 없네? t랑 t 플러스 2가 둘 다 1보다 작아.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t에서 최소값을 결정하고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을 결정하지. 요 앞에 22번 문제 케이스 분류할 때도 요렇게 케이스, 상황을 읽는 게 달라지면 케이스를 분류해 나갔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첫 번째 출발하는 생각은 똑같아. t에서 최소값,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넘어가 하다가 이러한 해석 상황이 바뀌는 그 경계 상황이 언젠지를 먼저 찾는 거야. 그러면 최소, 최대 이렇게 양 끝에서 최소, 최대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서 넘어가는 순간 꼭지점을 지나치는 순간 꼭지점을 그러니까 그 정역 내부로 포함하게 하는 순간 최대 최소를 읽는 아이가 양 끝에서 바뀝니다. 그럼 케이스를 거기서 나누기 시작했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첫 번째야. 그러면 얘들아 봐라. t랑 t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t를 넣은 게
t 플러스 2를 넣은 게 최대 최소가 된다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거냐면 t가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시작이 마이너스 2부터 두 칸 가면 0이거든? 이렇게 두 칸을 잡으면 최소, 최대를 읽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옆으로 땅땅땅땅땅땅 움직이면 여기 오른쪽 t 플러스 2가 1이 되는, 즉 뭐야?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만 그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적어볼까 일단? 요런 상황일 때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 왼쪽에 t일 때 오른쪽에 t 플러스 1일 때 얘가 최소를 얘가 최대를 결정하고 있다야. 그러면 자 최대값 여기다 적을 거고 최소값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최대값은 x가 t 플러스 2일 때잖아. 그러니까 저기에 ft 플러스 2를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2에 t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t가 들어갔을 때 이거야. f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 t 플러스 2가 돼. 되겠어?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 얘들아 봐라. 여기서 살짝 퉁 넘어가는 순간, 자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 순간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이쪽, 아니 뭐야 1이 이쪽. 그러니까 지금 최대를 찍었던 얘가, 그러니까 최소를 찍었던 애가 이렇게 꼭지점이 최대가 되는 걸 지나치는 순간 이렇게 최대는 꼭지점에서 계속 발생이 되지만 최소는 얘 아니면 얘잖아. 맞아요? 얘 아니면 얘야. 그지? 얘 아니면 얘다? 그러면 만약에 일단 그 다음 경계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네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 오지. 그러면 t에서 읽든 최소를 t 플러스 2에서 읽든 상관이 없어지거든? 일단 거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얘들아 이게 두 칸 간격인데 최소랑 최대가 이렇게 딱 같아지는 지점까지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바뀌다가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까지 지금 최대는 얘가 계속 만들고 있어. 꼭지점. 그 다음에 최소는 얘 왼쪽에 있던 t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순간까지가 최소는 t가 앞쪽에 있는 t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t 제곱 2t 플러스 2가 돼. 맞아요? 언제까지? 둘이 같아지는 위치까지. 근데 두 칸이라고. 대칭해야 되는데 여기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지점이란 뜻이지. 여기가. 되겠어? 그러면 앞쪽이 t잖아. t가 0이 되는 지점까지. 일단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최대값 위치는 꼭지점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꼭지점 계산을 할게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1 넣었어. 뭐지? 3. 맞지? 3이야, 3. 여기가 3이다. 근데 얘들아 사실 다 했어. 다 했다? 왜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을 해. 지금부터 잘 봐. 잘 봐. 자, 여기에 최소가 여기고 이렇게 두 칸이 만약에 잘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칸이 이렇게 잘렸는데 여기가 그럼 최대고 여기가 최소지. 그럼 여기 있는 y값이랑 여기 있는 y값을 더한 게 gt의 값이야. 이게 사실 그냥 최대값을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하면 뒤에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얘는 질문이 결국은 gt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gt라는 것 자체가 이 함수의 구간을 잘랐을 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란 말이야. 각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을 구하면 돼. 근데 봐라. 합이 이 노란색 그림하고 똑같아지는 위치가 있어. 두 칸이 이렇게 잘리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최대는 여긴데 그러니까 앞쪽에서 t에서 최소를 이 지점으로 읽는 거랑 똑같이 오른손에서 갑자기 최소가 얘가 되는 순간이 오지. 이게 대칭이잖아. 두 칸을 얘랑 y가 함수값이 여기에 같아지게 하면서 두 칸을 자르면서 이렇게 잘리는 아이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2차 함수라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리더라도
봐봐. 여기가 최대고 여기 값 자체가 최소값을 유지해. 맞아? 근데 아까 노란색은 t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최소값 ft고요. 그 다음에 녹색, 연두색은 t 플러스 2. 이 오른쪽에서 나온 거잖아. t 플러스 2가 들어간 ft 플러스 2가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구간의 수치랑 식의 수치, 형태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GT라는 값 자체는 대칭 상황을 유지하면서 계속 똑같을 거란 얘기야. 식을 뒤에 것도 만들어 보면서 그림을 그리잖아? 그럼 똑같이 나와. 너무 허무할걸? 궁금하면 해봐.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그럼 얘가 정확하게 이게 같아지는 순간을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넘어가면 얘들아 계속 GT가 대칭적으로 계속 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사실 나는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하면 마이너스 2부터 0에서 출발을 하는데 얘들아 봐라. 제일 끝자락 위치가 2부터 0이야. 잘 봐. 다시. 자, 처음과 끝만 비교할게, 이제. 여기가 1이고. 잘 봐. 마이너스 2에서 두 칸. 여기 처음 t의 시작점이 마이너스 2란 말이지. 마이너스 2에서 두 칸을 가. 그럼 0에서 잘리잖아. 마이너스 1, 0 이렇게. 여기 0에서 잘릴 거란 말이야. 이게 처음 스타트 지점의 정역 구간이야. t가 마이너스 2일 때. 근데 잘 봐. t가 2일 때를 볼게. 마지막 끝 지점의 위치를 보아하니 얘들아 t2가 어딨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면 이 참수의 대칭성에 따라 여기가 2야. 여기서 두 칸을 가잖아? 4를 찍어야 돼. 여기 지금 4까지만 보면 된다고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4를 찍는데 얘들아 축이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을 유지하는 여기가 당연히 4지. 이게 정의역 길이가 두 칸이면 얘가 맞아 떨어지면 당연히 얘도 끝도 맞아 떨어지지 않겠니? 3을 더했어? 3을 더했어?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 시작점과 끝 지점도 얘들 봐봐. 보이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얘가 지금 t가 2일 때야. 얘들아 오른쪽에 t 플러스 2고 왼쪽에 t야. t가 2일 때 그림인데 최대가 오른쪽에서 나오고 최소가 왼쪽에서 나오고 근데 얘네 둘의 y 값의 합이 gt야. 여기 봐라. 얘는 최대가 왼쪽에서 나와. 얘는 아까 오른쪽에서 나왔잖아. 구간의 오른쪽에서. 근데 얘는 최소가 구간의 오른쪽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최대값, 최소값, y값이 똑같다고 어차피. 야 그러면 GT가 어차피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GT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GT가 나온 모든 애들이 여기는 대칭으로 반복되게 나올 거잖아.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GT의 최대 최소 찾으라는 건데. 그렇지 않니?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렇게 절반만 딱 따지면 t가 2인 상황. 자 봐봐. t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거기 딱 정확하게 절반인 0까지만 따지면 이 문제의 구성 상황상 대칭 상황이라 할 필요가 없다. 안 하셔도 되는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화낸 거 아니에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어렵지만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궁금해? 이해가 안 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찾아와. 자, 그러면 GT로 갈게요. 자, 그래서 GT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T, GT,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여기다가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 2차부터 빨리 계산할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 항 볼게. 마이너스 4t 플러스 2t니까 마이너스 2t야. 플러스 2t 만나서 지워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4 지워지고 2 플러스 2 플러스 4. 생각보다 식이 됐다 간단하지? 그 다음에 여기 3. 에휴 너무 쉽네. 더해. 당근과 채찍.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잘 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정의역이 있어야 그래프를 그리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사이에서만 그리면 되는데 나머지는 그리면 안 되는 거지. 그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y축이 대칭선이야. 축이야 축. 그리고 y절편 여기 있어 4.
근데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갈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이렇게 가다가 잘릴 거란 얘기야. 여기 마이너스 2, 무엇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지. 점을 일단 찾아볼까? 근데 사실 y절편이 4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쓸모가 없어. 정역이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이하니까.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 일단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4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돼. 조금 더 아래에 그릴까? 그냥 그릴게.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요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축이 1이야. 축이 1이고 여기 어딘가 축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y절편이 5인. 여길 지나겠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그릴 거는 사실 이쪽에 의미가 없어. 어쨌든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개형을 보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개형을 찾아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보면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여기가 경계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확인할게. 만날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1. 왜냐면 저게 지금 상황이 연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 자, 모르는 친구들은 계산을 합니다. 얼마야? 2야,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y좌표 5를 지나게끔 어쨌든 이렇게 2차 함수의 개형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애고 얘는 2차 함수의 개형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애고 얘네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거 내 알 바 아니야. 정형만 잘라서 그리면 그냥 이거잖아. 그럼 GT가 얘를 가지고 어차피 이쪽 절반 상황도 대칭으로 그려질 거니까 의미 없다고 한 거였어. 이렇게 대칭으로. 이거 식 찾아서 그리면 완벽하게 대칭으로 그려져. 그러니까 얘 오른쪽 상황은 마이너스 1이 축이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아마 함수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림 자체가 대칭으로 나와요. 해보면 나와. 해봐. 안 되면 해봐야지 뭐. 그래 이거야. 그러면 GT의 최대값은 뭐야? 5야. GT, 이게 지금 GT 그래프잖아. GT의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4야. 더하래 얼마야? 1이야. 와, 4번이에요. 어려워. 얘들아, 저렇게 칸이 몇 칸인지 고정돼 있는 저러한 문제 상황도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으로 갈게. 자, 24번도 교육청 문제를 변형해서 학교에서 낸 거였고요. 자, 일단 얘를 볼 건데 약간의 계산이 조금 따라 들어가야 되기는 해. 근데 막상 해보면 케이스가 몇 개 없고 이걸 진짜 계산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계산을 하다 보면 교육청 기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 살려서 계산을 해라. 자, 일단 자, x 플러스 a. 얘들아, 이거 봐라. 문제 풀 때 항상 정수 자수 조건은 항상 체크하시고요. 1차식 x-a를 인수로 가지는 얘들아, 인수를 갖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0되게 하는 x를 집어넣으면 0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 a를 넣으면 0 된다. 지금 이 뜻이고요. 자,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340 a제곱 플러스 b는 0 된다라는 A, B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생긴 4차를 갖다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여기도 정수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 이상해. 4차를 인수분해하는데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에 곱이어야 된대. 원래 일반적으로 4차 인수분해하면 4개 1차식 보통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제가 저렇게 말이 쓰여있는 거 보니까 저 조건을 해석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형태를 좀 봐야 해. 자, 그런데 4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겠지만 보기차 형태야. 그러니까 2차, 4차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x제곱을 치환을 하면서 그냥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들어가는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얘들아, 얘를 2차로 보면 x제곱을 만약에 t로 치환해. 그럼 이 px 요거를 t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b가 되는데 인수분해라는 걸 하려면 더해서 얘가 되는, 곱해서 얘가 되는 아이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곱해서 b가 되는, 곱해서 b가 되는? 근데 b가 곱하기 형식으로 나오는데
340도 표현되게 나와. 그럼 얘를 좀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지 않니? 자, 그러면 B는 340a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인데 a제곱으로 묶어낼게요. 340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그럼 잘 봐. 저식이 뭐가 되냐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40t 더하기 어떤 두 개의 곱이냐면 a제곱과 340 마이너스 a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나. 이 두 개의 곱인데 그러면 a제곱 340 마이너스 a제곱으로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곱해서 플러스니까 뿔뿔 아니면 안 돼. 더해서 마이너스 340이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더하면 a제곱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340만 남는다. 그럼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x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px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340 여기 가로를 좀 할게.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a가 지금 자연수 상황에 여기 지금 합차란 말이야. 자연수야 0은 아니에요. 그러면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a 이미 얘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저기 지금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찢어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개수랑 상수항이 모두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정수여야 돼. 그리고 정수보다도 A, B는 저 앞에 B는 저기도 있네요. 자연수 조건. 자연수. 조건 상황 제발 체크하시고요. 인수분해가 안 돼. 얘가 안 되는 게 문제의 상황이야. 그럼 도대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뭔데? 얘들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앞쪽에 일부러 하나를 준 것 같은데? 얘들아, 얘네들을 비교해봐.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얘도 x제곱 빼기 상수, 얘도 x제곱 빼기 상수야. 얘들아, 1차 항이 없는 x제곱 빼기 상수 꼴인데 인수분해가 됐잖아, 지금. 자, 저기 개수랑 상수항이 모두 정수해야 된대. 그럼 인수분해가 저런 상태로 되려면 인수분해가 된다면 상수항이 뭐여야 돼?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가 제곱수. 이렇게 들어가야 얘처럼 합차로 인수분해가 찢어질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가 안 된다야. 얘들아, 제곱수가 안 되는 걸 찾는 게 쉽니? 제곱수가 되는 걸 찾는 게 쉽니? 제곱수가 되는 걸 찾는 게 쉽잖아. 그럼 제곱수가 되는 걸 찾고 아닌 걸 빼면 돼. 전체에서 빼면 돼. 그럼 제곱수가 되는 걸 먼저 찾아야지. 그러면 요거의 반대 상황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를 먼저 찾아. 그러니까 제곱수가 되는 아이를 먼저 찾을 거야. 누가? 340 마이너스 a 제곱이 제곱수가 되는 i부터 찾아 나설 거예요. 참 얘부터 찾아 나설 건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쟤잖아,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곱수가 될 건데 제곱수가 되는 애 중에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a 제곱은 34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18의 제곱이 얼마야? 얼마 나오지? 324다. 324. 여기. 그러니까 얘가 340보다 작아지는 마지노선의 아이야. 18제곱이. 그러면 이걸 좀 생각하면서 계산을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럼 일단 A가 18까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 A 자리에 18부터 넣기 시작해볼게. 여기 A를 좀 적어볼게. A가 18이면 이 앞에다 적을까? A가 18이면 340 마이너스 324 이거 나오니까 얘가 16. 와, 선생님 이거 정말 다 하시게요? 네, 조금만 해볼게요. 제곱수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A가 17. 얘들아, 계산을 좀 할게. 17 계산 289 아이고 340
마이너스 계산을 좀 가지고 올게요. 289. 자, 빼면은 1이고요. 오, 51.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제곱수 안 돼. 그 다음에 A가 16이면 340 마이너스 256. 여기부터 외우고 있는 친구들 많지? 자, 이거 빼서 계산하면 84. 제곱수 아니야. 그 다음에 A가 15. 그러면 340. 얘들아 거의 다 왔거든요. 340 마이너스 225. 그럼 얘 빼서 계산하면 115 나와. 제곱수 아니야. 자, A가 14예요. 그러면 340 마이너스 이거 얼마지? 196이지 196. 자, 이거 빼면 144 나와. 그러면 이거 제곱수 맞아. 그러니까 되는 게 이것밖에 없어. 얘들아 근데 봐라. 어차피 이거면 340 빼기 16은 324니까 A가 18일 때 되는 건 여기 지금 4제곱이잖아. 4일 때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딨니? A가 지금 12야. 14야. 14면 얘들아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144인 거랑 여기가 144면 여기가 196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의 제곱이니까 A 자리가 12인 것도 당연히 답이야. 그러면 내가 왜 끝났다고 하냐면 이미 얘가 되면 얘는 되는 거야. 그럼 가운데 낑긴 게 확인할 게 A가 13일 때밖에는 없어. 근데 A가 13이잖아? 그럼 340에 너무 힘들어. 13이 얼마지? 계산도 안 돼. 13이 얼마지? 3, 190, 169. 169야. 169. 이거 나오니?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제곱수 안 돼. 그럼 얘들아 14가 되면 12가 되는 거고 18이 되면 A가 4인 게 되는 거야. 여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우리 뭐 할 때도 해? 소인수분해 할 때 곱해서 어떤 숫자 찾을 때도 이렇게 대칭적으로 약수 찾을 때 그렇게 찾지 않니? 그거랑 똑같아. 중학교 때 이미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제곱수가 되게 하는 A가 4개가 있어. 근데 나는 뭘 찾아야 돼? 제곱수가 안 되는 A를 찾아라야. 근데 얘들아 A가 최종적으로 몇 개였니? 최대 18까지 되는 애였어. 왜?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A가 만족하는 게 자연수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자 다시 마무리. 인수분해가 되게 하는 A는 4개고요. 인수분해가 이거 얘가 4개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게 하는 A는 이거 반대. 전체 18개에서 빼기 4. 14개라는 얘기야. 14개. 그러면 뭐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PX의 개수 14개. P가 지금 14개, 이거 지금 13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Q를 찾아라. 자, 이 고 B의 최대 값을 Q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애들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얘들아, B가 뭐냐면, 여기 있어. 얘거든? 얘들아, B의 최대를 찾는다는 얘기는 A가 뭐가 들어갔을 때, 얘들아, 이거 A 제곱 T로 치환하면 이차함수 꼴이야.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찾아라의 상황하고 똑같아. 그지 않아? 자리가 없어. 밑에를 좀 지울게. 여긴 이미 한 거야. 지울게. 자, B의 최대를 찾아라 라고 하면 자, X제곱자리를 T라고 바라본다면 결국은 이놈의 최대를 찾아라거든? 명심해야 할 건 A가 실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자연수 조건 안에서도 1부터 18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애야.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수분해가 돼 있는 애는 쟤를 정리하고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지금 170이야. 야, 이 계산의 결과 Y가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챙기려면 축의 근방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170을 여기다 넣어서 답으로 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T자리가 A 제곱자리인데 A가 지금 자연수 제곱자리거든? 너네 지금 제곱수 중에 170이 있냐고. 그래서 여기 이 과정을 한 게 절대 헛되지 않아. 170 지금 여기 없단 말이야. 170 근방에 누가 있어? 얘보다 얘가 훨씬 가깝지? 169가 있어. 얘 뭐였어?
13의 제곱자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170 여기 근방에 이거 y값은 몰라? 그러니까 축에서 제일 가까운 x를 찾아야 y 입장에서 최대가 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170 근방에 있는 t 제곱수는 누구냐면 169야. 그럼 제곱해서 169가 되는 a를 찾으면 뭐가 돼? 13이야. 근데 물어본 게 최대값이야. 와우, 최대값이지. 그럼 t에 뭘 들어갔을 때? 169. 169가 들어갔을 때. 근데 169 뭐라고? 그래서 얘들아 여기 q 값을 일단 찾을게. q는 t가 뭐가 될 때? 169. 즉 13의 제곱이 들어가. 너무 반갑지 않아? 그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야 돼. 여기까지 오면. 그럼 q가 뭐가 돼? 13의 제곱. 여기다 넣어야지. 340 빼기 여긴 169라고 적을게.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질문한 게 뭐야? 저 값의 q에다가 아까 p-1제곱이 13제곱이었다고. 여기다가 13제곱을 나누면 그냥 이거 계산하라는 거지. 얼마예요? 171. 이렇게. 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 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게 몰아서 다 풀어주려니까 미치겠네. 자, 한 문제 남았어요. 자, 여러분도 한 문제, 나도 진짜 한 문제 남았어. 자, 마지막. 자, 너무 기쁘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중요한 문제고 실수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위에 한 점, 저기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fx의 또 다른 점을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선을 평행한 직선과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걔를 d라고 하자. 그림을 좀 잘 그려야 하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얘들아 잘 봐. 이거를 케이스를 하나로 가지고 가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연히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 나오는 거야. 일단 A는 여기 위에 있고 얘들아 내가 문제 아까 조건에서 봤는데 A에 조건이 있지 않았어? 뭐라고 써있지? 0과 4 사이야. 0과 4 사이면 얘들아 0은 여기 y절편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4는 이 10을 보니까 이 gx가 아니라 이거 뭐니? 이 직선에 x절편이 지금 4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른 a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야. 자, 나 그림을 다시 가지고 올게요. 여기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라. a가 여기다 쳐. 아까 말에 따르면 일단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fx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가서 b가 아닌 이 점을 c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랑 y축과 평행선을 긋고 이 직선과 a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하자. 이게 문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각형이 구성이 된다는 거지. 근데 항상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똑바로 안 하면 문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A가 저기가 고정된 게 아니라 범위가 있는 거잖아. 0부터 4까지. 4가 어디야? 여기야. 그럼 과연 이 그림이 0부터 4 사이의 범위를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저 그림 상황이 유지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아닐 거란 말이지? 왜냐면 축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A가 넘어가면 그림이 다르게 나오잖아. 밑에다 그려볼까? 밑에다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 왜 축이에요? 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축 넘어가서 한번 그려볼게.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A를 잡았어. 똑같이 갈게. 올려서 B라고 하고 옆으로 가서 C라고 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잘 봐. 여기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는데 일로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식을 잡아도 돼. 얘들아 식을 잡아도 이상한 게 중간에 느껴지거든요. 자, 일단 가볼게요. 얘를 질문이 뭐지? 큰일 났다. 움직일게. 자, 잠깐만. 둘레의 최대값을 찾아라가 문제야. 둘레의 최대값. 짜자자자자자.
됐어. 자, 둘레의 최대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일단 가운데 축을 먼저 찾을 건데 축이 누구냐면 2분의 3이야. 아까 떨어뜨려가지고 자, 첫 번째 그럼 A가 0보다 크고 2분의 3 이쪽으로 넣을게요. 2분의 3일 수는 없네. 야, 2분의 3이 되면 사각형이 안 나오잖아. 2분의 3 뺄게요. 큰일 날 뻔. 2분의 3 이렇게 가져가면 얘인데 이차 함수에서 사각형 만드는 문제는 진짜 잘 나오지 않아? 근데 그것보다 어렵게 나온 것 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가 2분의 3이고 잘 봐. 여기가 2분의 3인데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 얘가 길이가 같단 말이야. 얘가 2분의 3이고 여기를 A로 잡아 놓은 거잖아. 그럼 이 가로의 길이가 2분의 3 빼기 A야. 그럼 저걸 쓰면서부터 벌써 이상해야 되는 거야. 이걸 4까지 한 방에 갈 수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식만 써봐도 알 수 있어야 돼. 그걸 모른다면 맨날 식을 대충 세워서 풀었던 거야. 맨날 실생활 문제 저거 나오면 내가 제발 길이니까 범위 체크 이랬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자, 어쨌든 이 가로 길이의 절반이 목소리 쉬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2분의 3 마이너스 A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둘레를 표현할 때 가로 길이의 절반을 그려놓은 거니까 얘가 4개 있으면 가로가 다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둘레는 4개 있어. 2분의 3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뭐냐면 봐봐. 어디 갔지? 세로 길이가 지금 얘인데 얘는 A에 XA가 들어간 이차함수의 함수값이야. FA. 그 다음에 얘는 y값이 뭐야? 여기에 들어간 함수값이잖아. 걔네 둘의 차야. 그럼 세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 하나의 세로 길이가 여기로 쓸게. 여기서 계산한 거야. 근데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여기 플러스 4. 자, 위에 좌표 저기에서 밑에 여기 y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돼. 이게 지금 세로의 길이라고. 근데 얘도 둘레로 따져야 되니까 좌우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가 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없어져.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됐지? 머리가 어질어질해.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왜 여기서 식을 써봐도 알아야 된다 했냐면 이게 길이면 이게 양수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상황 자체가 2분의 3보다 A가 작을 때밖에 안 돼.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축보다 왼편에 있을 때 해당되는 상황이란 뜻이야. 이해돼? 기하적으로 잘 모르겠어도 대수적으로 식을 적다 보면 나와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할게. 일단 2분의가 있는데 여기 2가 2개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2가 있거든? 그럼 2는 다 풀지 말고 하나로 그냥 묶을게. 2를 그냥 살릴게. 여기 2 한 번만 들어가면 3-2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야. 이것만 정리해도 최대값 정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주잖아. 오히려 이렇게 해야 계산이 빠르지.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답을 내고 다음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위로 볼록이고요. 이 함수는 축이 1이야. 범위가 0보다 크고 제가 지금 1.5잖아. 이쪽으로 더 기울었어. 근데 상관없어. 최대값 찾으래. 여기야. 1을 넣은 꼭지점을 찾은 이야기죠. 2 곱하기 1 넣고 8 하나 나왔어. 이 케이스 안에 최대값은 8이야.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남았는데요. 똑같이 하면 되니까 금방 끝나. 두 번째,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그림상으로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고요. 얘들아,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여기 가로의 길이의 절반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A-2분의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2분의 3보다 클 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4개가 필요하지. 둘레는 4 곱하기 A-2분의 3. 잘 봐. 얼마 안 걸려. 왜냐면 여기 봐라. 세로의 길이 자체가 A가 들어간 F의 값 FA고요. 그 다음에 A가 직선 위에 올라가 있는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야. 똑같아. 여기 지금 세로 길이의 식은 똑같아. 그러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까지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2로 묶어내면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가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이고요. 축의 방정식이 a가 3일 때야. 자, 범위를 잘라보면 얘는 1.5 여기서 한 칸 4 여기서 1.5칸 일로 가야 돼. 맞아? 됐지? 됐지. 여기가 2분의 3. 그러면 상관없어. 최대값 물어봤네? 꼭지점을 찾으면 되네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 넣고 얘가 6이네. 12 이렇게. 그러면 최대는 얘가 되는 거야. 8로 써서 틀렸다면 수학을 그래도 하지만 좀 마무리를 잘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습관이야. 평상시 공부 습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혼나면서 습관을 빠르게 고치길 바랄게요. 아셨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짜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